농협중앙회가 추석을 앞두고 농가소득 증대와 영농 의혹 고취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직불금을 추석 전인 지난 17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등으로 확산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근 벨기에에서도 발생해 국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서유럽산 돼지고기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내에서도 검역과 방역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충북 괴산댐 방류 수해 농가들의 피해액이 200억 원에 달하는데 한수원은 피해 보상은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년째 농성 중인 괴산댐 방류 피해 농민들을 만나봅니다.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육환경 표시제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물론 어떤 환경에서 생산된 달걀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정부와 농협이 농가소득 증대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추석 명절 준비와 수확기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연휴 전 농업 직불금을 농가들에게 지급하고 농협은 영농 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협이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협은 먼저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합니다. 농가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농협은 이 조치로 영농자금 대출 12,000여 건에 대해 평균 0.88%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역농축협에 520억 원 상당의 농기계도 지원합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을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 부담까지 급증하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특별회계 예치금 이자 3천억 원도 조기에 정산했습니다. 나머지 이자는 연말에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농축협이 영농자재 지원과 재해 지원 등 농가 실익 증진에 한층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만큼 농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행복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추석을 앞두고 농가소득 증대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올해 농업직불금은 추석 연휴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까지 농업직불금 1조 513억 원을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통상 11월에 지급되던 것에 비하면 2달 정도 앞당겨진 겁니다. 올해 직불금을 2개월 앞당겨서 추석 명절 보내시거나 이렇게 수확기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시라고 조기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이제 유례 없는 폭염이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이제 어려워진 농업인들이나 농촌 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싶고 이제 더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불금을 받는 농민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직불금을 신청했던 113만 명입니다. 쌀 고정 직불금은 79만여 명, 밭농업 직불금은 59만여 명, 조건분리 지역 직불금은 14만여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농가 한 명당 직불금의 평균 수령액은 93만 2천 원입니다. 쌀 직불금 평균 수령액은 1인당 103만 9천 원, 밭 직불금은 32만 1천 원, 조건분리 지역 직불금은 31만 1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서유럽 축산 강국 중 하나인 벨기에에서도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동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으로 퍼져나가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서유럽까지 확산된 건데요. 우리나라의 서유럽산 돼지고기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연방식품안정청은 지난 13일 자국 내 야생 멧돼지 2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벨기에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은 지난 1985년 이후 33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국내 수입량의 2.5% 수준이기 때문에 벨기에산 수입 금지 조치가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벨기에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대표적인 돼지고기 수출국인데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양도 상당한 만큼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 여부에 따라 국내 수급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로부터 우리나라가 수입한 돼지고기는 총 17만 9,883톤으로 이는 전체 수입량 36만 9,106톤의 48% 이상을 차지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된 곳은 벨기에 남부 에탈 마을 인근으로 프랑스 룩셈부르크 국경에서 20km, 독일과는 6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서유럽 한가운데여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파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벨기에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지역의 야생 멧돼지 사냥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서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출혈성, 열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100%의 치사율을 보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어 국내에 발생할 경우 살처분밖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 당국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검역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에 힘을 쏟는 한편 국내 발생 때 필요한 긴급 행동 방침을 8월 말 마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여행자들에게 순대, 소세지, 만두 등 외국으로부터 본육 가공품 등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22일부터 한 달간 엑스레이 집중 검색, 검역견 등을 활용해 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시도 가축 방역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단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협축산경제도 지난 14일 농협특별방역활동 결의 및 소독 시연을 갖고 역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빈틈없는 차단 방역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희 농협은 전국의 농협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농협은 축산 농가들에게 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차단 방역 붐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작년 충북 괴산댐 인근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위험 수위에 육박한 괴산댐이 수문을 열면서 댐 아랫마을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액만 200억 원에 달하는데 한수원은 피해 보상은커녕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 괴산수력발전소 정문 앞에 지난해 충북 괴산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2달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패내게 오는 게 아니라 빨간 물이 이렇게 굴러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짜 한 3초, 4초 넉넉 잡아 한 5초만 머뭇 그랬으면은 그 물에 나는 휩쓸려 갔지, 떠니를 갔지. 지난해 7월 시간당 8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진 충북 괴산 지역. 위험 수위에 육박한 괴산댐이 댐 수문 7개를 모두 열면서 댐 주변 5개면 200여 농가들이 큰 수해 피해를 봤습니다. 그 피해액만 200억 원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피해 농민들은 한수원으로부터 어떤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자 괴산댐 수해 피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년 넘게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수원에서는 자기네 잘못은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는 더 답답한 거죠. 다 생업도 다 포기하고 모든 농사 그냥 다 엉망이죠. 뭐 지금 사는 것도.
대부분 큰 피해를 입은 곳은 하천에 인접한 인삼 재배 농가들이었고 한 농가에서만 무려 1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수원 측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피해 농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법적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면담 신청을 하고 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 관계자는 농가들과 소송 중에 있어 더 이상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피해 보상은 법 결정에 따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S 뉴스 엄하은입니다.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졌는데요. 이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사육 환경 표시제가 시행됐습니다. 생산자는 물론 어떤 환경에서 생산된 달걀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용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의 인기 영양 먹거리로 밥상에 자주 오르는 달걀. 하지만 지난해 일어난 살충제 파동 이후 달걀을 살 때면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먹여야 되고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먹는 거니까 솔직히 좀 신경이 쓰여서 이런 걸 좀 잘 확인하고 구매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더 안심하고 달걀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축산물 표시 기준에 따라 달걀을 생산한 닭의 사육 환경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육 환경 표시제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축산 농가와 업자는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 환경번호 1자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사육 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해 1번은 방사사육, 2번은 축산의 평사, 3번은 개선된 케이지, 4번은 기존 케이지와 같이 번호로 표시됩니다. 숫자가 적을수록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키워진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기존의 농장 이름까지만 알 수 있었던 것을 좀 더 세분화시킨 것으로 밀집 사육으로 인한 살충제 달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살충제 파동과 공장식 축산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불신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생산 환경이 자연에서 키우는지 축산의 바닥에서 키우는지 케이지에서 키우는지를 폭 있게 해서 그 신뢰도를 높이 갈 예정입니다. 다만 산란일자 표기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육환경 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농가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TV로드 뉴스 최용지입니다. 농산물 제값받기의 기본은 품목 조직화입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올해 안에 양파, 풋, 고추, 당근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품목 전국연합을 11월 안에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출하 마케팅을 전국 단위로 조직화하기 위해 탄생된 품목 전국연합. K멜론, 본마늘, K토마토 출범에 이어 올해 11월을 목표로 양파와 풋고추, 당근 등 3개 품목의 조직연합을 출범하는 데 박차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경제지주는 품목연합의 근본인 농가 조직화를 위해 공선출하회나 공동출하회를 구성하는 데 무엇보다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전체 양파 취급 농협 546곳 중 공선출하회나 공동출하회가 구성된 곳은 52군데로 전체의 9.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품목 조직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농업인을 촘촘히 조직화해서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 농업인들이 스스로 하게 만들어드리고 그 결정한 것들을 스스로 책임지고 진행하면서 저희 농협이 그와 관련한 마케팅 기능을 철저히 수행을 하면 농업인들 소득도 안정화되고 또 우리 소비자들께도 안정적인 먹거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품목연합 참여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 조직을 확정한 뒤 10월까지 참여 농협과 연합 조직 농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마친다는 구상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 예방 단속 활동을 위해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위탁관리에 돌입합니다. 오는 21일부터 선거 당일인 2019년 3월 13일까지 조합장 후보 예정자와 그의 배우자 등은 기부 행위가 제한됩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농장에서 무게가 1230kg에 달하는 슈퍼 한우가 탄생했습니다. 2016년 서귀포 지역에서 탄생한 슈퍼 한우보다도 생체중이 14kg 더 나가고
고기 등급은 1+C 등급입니다. 이 슈퍼 한우 고기는 10월 초부터 서귀포시 축협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파만농이 고품질 배추 생산에 적합한 살충제 2종을 최근 추천했습니다. 바로 흡즙 해충을 잡는 베네비아와 육묘상 전용 베리마크인데 이들 살충제를 적기에 활용하면 고품질 배추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 3기 농협이 지난 12일 자동 물세척기와 열 적외선 건조기 등 최신 기계를 갖춘 고구마 산지 유통센터를 준공했습니다. 기존 선별장은 시설이 낡아 상품화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최신식 선별 시스템 도입으로 익산 날씬이 고구마를 하루 10톤 상품화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